네, 안녕하십니까. 문두일입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는 뭐가 너무나도 많이 자주 바뀌고 변하고 아무튼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올 한해 그 자신이 공부를 누군가가 시켜서 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올해는 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좀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관리 잘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저희가 수학 1 교과 수업 상황상 1학기만 딱 수업을 하고 교과 세특이 마무리가 되고 2학기 수학 2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좋은 핑계를 댈 수야 있지만 최종적으로야 교과 세특이 유의미하게 써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탓하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저희 수학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 해서 이번 한 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그 융합 수업을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이름 하에 한번 좀 독특한 뭐 좀 다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원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총 4차시인데요. 융합 수업의 시간은 총 2차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걸 막 부탁하고 반드시 뭔가 막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숙제를 내줘 이런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총 4차시에 해당되는 수업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데 이 4차시 중에 2차시는 수업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2차시는 여러분들이 실제 과제를 한 결과물을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2차시를 꾸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 4차시 중에 2차시는 교사목, 2차시는 학생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2차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이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 2차시 수업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큰 아웃라인 같은 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는 느낌인 거지, 이 수업을 듣고 나는 지식을 얻었어.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제 범위 내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고민해 보시고, 좀 좋은 답안을 생각하셔서 두 번째 차시, 네 번째 차시 때 좋은 그 온라인 클래스 상에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볼게요. 네. 글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보시면 이거는 그 실제로 여기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광주 문화예술회관, 그 문화예술회관에 잠깐만요. 처음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융합 주제는 공생,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항목 하에 모든 그 많은 선생님들 교과에서 이 주제 하에 이제 막 수업을 하려고 막 했었는데 하필 이번 주에 이렇게 붕 뜬 바람에 그래도 일단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이 시간을 유의미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차시 이번 시간에 하는 수업의 기본은 수열이 등비 수열까지 여러분들 시험 출제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실제 수업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별도 수업을 좀 구성해가지고 기본 내용 익히는 걸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수열은 단 한 번도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고 2학기로 얘는 수학 2로 다시 넘어갈 상황이라 수열 꼭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열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맥락인 거냐면 한번 보시면 자 실제로 그 광주광역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관람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관람석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기 좀 다 보이려나? 네,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여기 무대가 있고 여기 오케스트라 피트라 해가지고 무대 공연장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챕터 같은 느낌? 이런 공간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 구역, 다 구역, 라 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뭘 한번 해볼까 했냐면 일단 지금 이번 주에 하게 될 수업의 가장 큰 틀은 정답이 없는 걸 하려고 합니다. 정답이 있으면 여러분들 답이 다 똑같다 보니까 좀 개인별로 차별화된 뭔가 생각을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습도 좀 덜 돼 있을 거고 적응도 좀 쉽지 않겠지만 어떤 답을 찾는다기보단 본인이 어떤 답을 찾아내는 그 근거,
그 논리성이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과정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이 10이고 나의 답이 15라 해서 저 친구가 맞냐 내가 맞냐에 대한 논리는 이 답을 끌어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답도 답일 수 있고 이 답도 답일 수 있으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번 한 주의 수업은 좀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일단 이거 무대 공연장 세트니까 이거는 여러분 온라인상이니까 뭐 자주 이렇게 앞뒤로 옮길 수 있겠죠, 영상을.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방금 있었던 그 오케스트라 피트 가구역 명암 처리돼 있었던데, 그 구역에 가운데 라인, 그 가운데 라인 세 라인이 있거든요. 가운데 라인은 잘 보시면 1열은 좌석이 9개고 그 뒤로 3열이 아니라 왜 바뀐 게 안 들어있지? 4열, 총 4열까지 있거든요. 가구역이 4열까지 좌석이 2개씩 일정하게 늘어나요. 아마 보시면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가구역에 가운데 라인 보시면 처음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그래서 총 9개고 그 다음부터 2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9개고 그 다음에 계속 2개씩 늘어나면 이 가운데 가구역이 가운데 라인은 총 좌석이 몇 개일까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의 질문의 의도는 이해되시겠죠? 첫째 항이 9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수학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왔죠.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쓰면 좀 심플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적용하는 게 원하는 그 학업 역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걸 첫 번째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가구역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 오른쪽도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구역, 세 개의 라인, 가구역 총 한 오케스트라 피트 이 전체는 총 몇 개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2개씩 늘어났고 이쪽은 1개씩 늘어나고 이쪽도 1개씩 늘어나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4개씩 늘어나는 거죠. 1개, 2개, 1개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열은 몇 개가 있고 총 공차는 4개다 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또 쓰시면 총 4개의 항의 합을 구하시면 이 오케스트라 피트가 총 몇 좌석인지가 나와요. 따라오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는 1, 2, 3, 4, 5, 6인 거고 여기도 1, 2, 3, 4, 5, 6인 거죠. 그럼 6, 6이니까 12에다가 9니까 21이죠. 그래서 첫째 항은 21, 그 다음에 공차는 4. 따라와요? 그러면 첫째 항이 2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확보하는 공식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말하면 똑같다고요. 그러면 최종 답은 하시겠어요? 2분의 2 곱하기 첫째 항 21 더하기 항이 4개죠. 4개 4개니까 4-1에 곱하기 공차 4 곱하기 전체 항의 개수 4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등차 수열 합보하는 공식에 의해서 얼마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등차 수열 합보하는 공식 써도 되지만 여기 모양이 있을 땐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요 네모난 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 네모난 거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 모양을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 내버리는 거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자르면 더 이쁘지? 여기 모양이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전체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4칸씩 차이 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추가된 4개를 맨 첫 번째 줄로 2개씩 올려버리는 거죠. 여기 2개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2개를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합쳐지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합쳐지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조작을 해서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개수를 세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단 아싸리 직사각형 모양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그 일정한 간격으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무대라고 하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 이 극장의 특성상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관람객이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하고 이런 그 관람객의 입장을 바라보는 어떤 실생활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조인될 수 있는 상황.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구의 총 자석수 한번 구해보란 취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기 프린트물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를 보시고 꼭 여기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더 수업의 효율성 올라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기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질문은 여기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가구역, 나, 다, 라, 마 해서 총 5개의 구역이 이렇게 딱 찢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5개의 구역이 총 자석수를 다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여기 나 구역하고 다 구역, 라 구역, 마 구역을 보면 약간 대칭 구조라서 나하고 다만 구하면 왠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약간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규칙성이 나 구역만 있을 때 규칙성이 있는지 나 다를 합쳤을 때 규칙성이 있는지는 본인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오케스트라 피트 제가 했던 것처럼. 근데 실생활이다 보니까 규칙이 매우 일관될 수 있지만 솔직히 중간중간에 약간 변수가 좀 작용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다 구역의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1, 2, 3, 4 여기 써져 있는 이쪽 부분은 지체 장애인석이라 해가지고 공간은 있지만 의자가 없어요. 왜냐면 그 휠체어를 타고 올 테니까. 그래서 공간이 있지만 의자가 없다니까 이거는 좌석수에는 포함하지 않겠죠. 하지만 관람객 수에는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온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청각 장애인석 여기도 약간 여기는 좌석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답에 혹시라도 친구랑 맞춰보는 편의상 여기 시청각 장애인석하고 지체 장애인석은 제외하고 전체 총 좌석이 몇 좌석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콘솔 박스는 좌석이 아니라 그냥 뭐 기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좌석이 있는 것들 한번 개수를 싹 세어 보시면 그 바보 이렇게 수학을 안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러면 안 돼요. 초등학생처럼 전체 이런 뭔가의 규칙성을 가지고 한번 세어 보세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과 수열의 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예시예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좀 과제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아시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이게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공연장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규칙은 현 시점에서는 30%까지 관람객 수를 가능하게 한다. 뭐 예를 들어 야구장은 뭐 10%뭐 이런 규칙이 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매 사이트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실제 좌석 어디를 예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여기 색깔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예약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럼 약간 되시죠?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샘플 A인데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약간 색깔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없는 이유가 누가 예매를 했나봐요. 근데 어쨌든 여기 색깔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좌석을 예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총 좌석, 아까 3번에서 총 좌석 구했죠? 그럼 전체 총 좌석이 예를 들어서 500짜리였다 라고 하면 30% 이내니까 여기 무대는 30%니까 맞죠? 150석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 색칠칠한 부분을 어떻게 칠했을 때 150석까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무조건 사회적 거리 둔답시고 막 해버렸을 때는 최대 30%까지 된다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25%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돼버리면 뭐 앉는 거야 더 거리가 떨어지니까 좋겠지만 수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30%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앉혔을 때 어떻게 앉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무대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게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샘플 A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주는 첫 번째 숙제는 제가 이제 무대를 여기다 줬습니다. 무대를 줬으니까 여기 오케스트라 피트가 가구역이에요. 여기 가구역에 해당되는 오케스트라 피트는 일단 사용하지 말고, 왜냐면 무대랑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면서 무대를 너무 가까우니까 오케스트라 피트는 일단 패스하고,
나구역, 가구역, 라구역, 마구역 이 4개의 구역에 30% 이하의 범위에서 혹시 자리 배치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다가 색칠 한번 해보시고 그 총 좌석수가 몇 좌석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3개. 첫 번째 색칠, 두 번째 총 좌석수, 다시 말하면 색칠한 좌석수가 되겠죠. 색칠한 좌석수. 세 번째는 비율. 색칠한 좌석수하고 전체 총 좌석수하고의 비율이 나오겠죠. 근데 비율 구할 때 오케스트라 피트 빼고 했으니까 오케스트라 피트 빼고 비율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됐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답이 있는 걸 구하는 수학 문제 오히려 더 편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상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면 실제 담당자로서 해결한다 생각하고 좀 접근해 보시면 처음 접근은 좀 어렵지만 이게 자기만의 생각을 좀 담아가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또 더 재밌는 오히려 공부할 때 더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수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좀 솔직히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 무대를 관람객 이거 좌석 배치도 짜보고 막 뭐 해보고 하니까 또 의외로 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저만 그런가? 아.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 숙제였고요. 두 번째 숙제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고 오케스트라 피트도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전체 좌석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 좌석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런 30%라는 제한 범위를 누가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라. 다시 말하면 30%라고 하는 특정한 비율은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 이웃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서로 붙지 않게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자리 배치를 해봐라.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익은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제시해 주지 않고 각 무대별로 거리두기만 유지한 상태로 마음껏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총 몇 좌석이 가능할지 혹시 이해되세요? 한번 간단하게 이 말인데 예를 들면 여기 1번 좌석 제가 앉혔어요. 그럼 이웃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자리는 앉히면 안 되겠죠. 지금 따라와요? 그 다음에 앉혀도 되겠죠. 최대로 앉힐 거니까. 근데 앉히면 안 돼. 쭉쭉쭉 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숙제니까. 그럼 여기는 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앉히면 되겠죠? 바로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앉히고, 여기는 안 앉히고, 이런 식으로 쭉 한다고 치면, 여기 오케스트라 피트 사용해서 쭉 한다고 치면, 총 좌석이 예를 들어서 500짜리인데, 상식적으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왠지 250좌석, 즉 50%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무대 좌석의 공간 배치상 진짜 50%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의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모든 관람객이 이웃하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최대 좌석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대 좌석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최대 좌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좌석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대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 앉을 수 있는 최대 좌석수 구해라. 두 번째 과제 최대 좌석수. 그 다음에 최대 비율.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대 비율 한번 구해봐라가 두 번째 과제. 그럼 여기 따라와줘.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수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한번 줘본 건데 6번은 그 본인이 이걸 한번 보니까 나라면 차라리 이런 걸 물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나라면 차라리 이 부분을 이렇게 뭐 바꿔가지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의 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6번은 본인만의 즉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를 만들면 좋겠다 싶은 거를 하나의 수학 퀴즈로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오케스트라 피트만 사용하지 않고 하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는 너무 맨 끝부분은 너무 보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 맨 끝열과 이 오른쪽 끝열 즉 나구역과 마구역은 제외하고 가운데 다라 구역만 이용해가지고 한번 무대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애인이 지금 여기 4자리밖에 배치가 안 돼 있지만 실제 지체 장애인이 오려고 한 사람들이 단체 구매를 한다. 2자리를 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문제를 막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숙제는 세 번째 숙제 잘 안 보이겠네. 자, 세 번째 숙제는 이거죠. 네? 자신만의 퀴즈. 자신만의 퀴즈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신 게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답은 이제 답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쨌든 문제를 만드는 게 세 번째 문제.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 종이가 사라졌다. 오 대박. 자 그래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또 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장난 아니에요. 챔피언스 필드 그 범위가 총 좌석 25,500석이더라고요. 25,500석을 가지고 막 뭘 하려고 했더니 너무 넓어요.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차라리 내가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하에 저하고는 지금 소극장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뭐 축구장일 수도 있고 야구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대극장 같은 이런 곳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영화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정해서 즉 관람이 가능한 공연장을 하나 선정해서 총 관람객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쩌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관람 무대의 상황상 이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소극장처럼 등차 수율을 이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수 세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개수를 셀 때는 정확한 좌석이 필요한지 좌석 수가 그냥 대략적인 좌석 수만 필요한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이거 지금 숙제를 많이 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1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제출하는 걸로 1시간 채운다 생각하셔서 최대한 올해 수업 실수를 수업 영상 자체는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교과서 때 잘 반영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숙제는 자신만의 공연장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총 관람객 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떠냐 이거. 물론 총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뭐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또 좌석을 몇 자리 배치할 수 있고 뭐 여기 나름대로 아까 자신만의 퀴즈 만들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또 자기만의 질문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마 연습이 많이 안 돼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게요. 앞으로는 이런 연습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지식을 이렇게 막 전달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8번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8번도 이제 아까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자신만의 퀴즈 만드는 거나 자신만의 공연장 세팅하는 거랑 유사하긴 한데 여기 8번에 있는 내용은 총 6개의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의 상황상, 특성상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무대가 있는 게 공연하기가 추월한 그 공연 스타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약간 육각형 모양의 무대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걸 둘러싼 형태의 모양이 오히려 또 이런 공연 특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대 스타일을 6개를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무대를. 그랬을 때 이 6개 중에 본인이 공연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째 숙제는 본인이 하려는 공연의 특성이 있겠죠? 그럼 그 공연의 특성에 아주 가장 적합한 공연장 하나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자기네 노래를 하는 공연장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나을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어땠을 때 관람객하고 소통하는 거나 이거 훨씬 더 자연스러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의 특성을 고려한 공연장을 이 6개 중에 한 개를 초이스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들어가셔서 한 개를 초이스해 주시고 그 공연장에서의 그러면 총 사람 수, 총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좌석 배치를 할 때 그런 게 좀 고려가 돼야 돼요. 여기에 면적에 따라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좌석 수가 달라지겠죠. 스탠딩 형식의 공연일 수도 있고 그냥 앉아서 하는 좌석의 공연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면적을 본인이 얼마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도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감안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숙제일 수 있어요, 프로젝트 자체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열과 성을 좀 한번 다해 주시기. 이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은 일단 마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 번만 숙제에 대해서 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가 여기 하나 한 건 이겁니다. 큰 틀에서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소극장의 관람 배치도, 여기 좌석 배치도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펼쳐봤더니 오케스트라 피트라는 용어로 좀 구분되는 구역이 있었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나구역, 가구역 이렇게 구역이 있었는데, 좌석의 특징을 보니까 등차 수열의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열 문제랑 연결시켜 가지고 아이들한테 과제처럼 이렇게 내줘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하에 제가 한 2-30분의 수업을 구성해 본 겁니다. 약간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의 수업을 여러분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그 다음 시간, 다음 한 시간에 과제로 여러분들 꼭 올려주셨어야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그 아까 색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 공간상에 있는 곳을 색칠하고, 색칠한 것에 따른 총 자석수, 색칠한 놈, 총 자석수가 나오면 색칠한 놈의 총 자석수에 따른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대 비율은 뭐 그 비율.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자석수, 최대 비율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 최대로 앉힐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몇 프로구나.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공연장은 몇 프로까지 입장하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80%다 좌석수에. 그 말은 최대 좌석수를 고려해보면 내가 계산해보니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80%가 나와? 저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더라는 말이 불가능한 거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신만의 퀴즈, 즉 문제 상황에 맞춰서 자신만의 퀴즈, 자기만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 자기가 봤을 때 챔피언스 필드나 그 다음에 영화관이나 어디가 돼도 괜찮으니 한 개만 딱 초이스 하셔가지고 그 공연장의 좌석수를 계산하는 나름대로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좌석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은 자기가 기획하려고 하는 그 공연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공연장이 좋을지 한 개로 초이스 한번 해보시고, 초이스된 공연장에서 총 좌석 배치는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최종 답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꼭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